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일 때 있었던 관련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이 성남FC의 구단주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는 것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당시에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성남FC에 대한 후원금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기업 6군데로부터 160억 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어간에 이 기업들이 성남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특혜와 후원금 낸 것의 대가성, 이런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보도, 아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아니면 본격화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5년에 시민단체라는 희망살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19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그 명목으로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1억 7,200만 원의 그러니까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유치 성과금, 이걸 이제 주었는데,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은 당시에 성남FC 마케팅 실장이었고요. 그런데 이 19억 원 유치 성과금이라는 게, 19억 원은요, 네이버 아시죠? 인터넷 관련 매체. 이 네이버가 희망살림이라는 데에다가 주었고, 희망살림이 성남FC에다가 기부하는 이런 형식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총 39억 원을 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9억 원을 희망살림을 거쳐서 성남FC에다 넣었는데, 희망살림이 이 성과급을 이모 씨한테 줬다. 근데 이 이모 씨는 누구냐? 나중에 성남FC 대표까지 지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를 지낼 정도로 이재명의 측근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남FC 직원인 이모 씨, 노모 씨, 이런 사람들도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각각 5천만 원 정도씩 유치 성과금을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럼 또 이재명 의원과 어떤 관계냐? 이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하고 같이 홍보대 행사를 운영했거나, 아니면 아까 이모 씨라는 사람하고 같이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데 근무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재명 측근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FC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건설에서 42억 원, 네이버에서 39억 원 등등 해서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FC가 이 후원금 유치의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준 약 90%가 지금 얘기한 이 세 사람한테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의 측근인 세 사람한테 90%가 집중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따져보시죠. 성남FC 구단주가 성남시장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남FC 의혹의 핵심은 성남시가 이들 6개 기업에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그 기업들은 그 편의를 봐준 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냈다. 이게 이제 의혹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면 인센티브는 이재명 의원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성남시가 그걸 해줬으니까. 왜 이재명 의원의 측근들이 받았을까? 사실은 이 관계를 캐는 것도 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의원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들 6개 기업을 봐주지 않았으면 이들 6개 기업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냈는데 인센티브는 이재명 의원의 측근들이 다 받아갔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6개 기업이라는 데가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알파돔시티라는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 주차장 관련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주차장 관련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규제가 많죠. 그런데 쭉 찾아보면 알파돔 시티라는 게 어찌 보면 이 서울에서 보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업인데 여기가 무려 5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파돔 시티가 이런저런 성남시로부터 편의를 받은 그 내용을 추적해 보면 요 직전에 성남시에서 무슨 이 주차장 건물 뭐 이런 거에 대한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열흘쯤 뒤에 이재명 구단주를 직접 만나서 5억 원을 쾌척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성남시가 편의를 봐준 데 대한 대가다. 이 조그만 회사가 5억 원씩이나 낸 걸 보면 이 편의가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가성이. 왜냐면 그 편의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뭐 진짜 대담한 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네이버, 아까 얘기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다 줬고 희망살림이 성남FC에 이렇게 거쳐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39억인데 그 거쳐간 거는 19억이고요. 그런데 네이버는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에 대한 그 허가를 이즈음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제2사옥의 출입문, 이 편의를 또 봐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입문을 어디로 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건물의 편의성 또는 건물의 어떤 수익, 가치 이런 것들이 훨씬 증대되죠. 이 편의를 또 봐줬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분당차병원 마찬가지고요, 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유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내주고 편의를 봐준 거에 대한 대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경찰도 이거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5월 17일 날 그 두산건설 성남FC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그리고 5월 2일 날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러니까 5월 2일 성남시청, 5월 17일 두산건설 성남FC 이렇게 되고 지금 6월 22일이니까 압수수색을 한 지 한 달 내지는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이 현금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이 160억 원의 상당 부분이 또 특정 은행을 통해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이런 걸 경찰이 또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현금으로 인출됐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돈이 현금으로 인출이 돼서 성남시하고 관련 있는 체육단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또 발견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추적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이거는 왜 성남시 유관 관련이 있는 체육단체로 흘러들어갔을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의 포인트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수익은 다 이재명 의원의 측근한테 들어갔을까? 그 성과금의 90% 이상이 이 세 사람한테 집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 우선 이 세 사람이 받은 그 성과금이 실질적인 전주는 이재명 성남시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의 저수지 역할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제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의원이 머리를 쓴 거죠. 본인한테 직접 본인 계좌나 본인 관리하는 쪽으로 돈이 들어온 거는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저는 그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대장동에서도 김만배 씨나 천화동인 1호 뭐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계좌 추적을 아무리 해도 이재명 의원은 돈 받은 게 안 나오죠. 다 이재명 의원의 측근들이 그 돈을 받은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그 측근들이 이거 내가 받은 거다라고 하면 이재명 의원은 다치지 않는,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머리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다 비슷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마찬가지죠. 이재명 의원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그 변호사들이 왜 쌍방울 그룹에 가서 사회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느냐. 특정 쌍방울 그룹에.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 경기도지사 시절에 거기에 뭐 무슨 정무수석이나 뭐 이런 걸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쌍방울 그룹에 가서 했습니다. 그걸 제가 세보니까 무려 7명이 쌍방울 그룹에 가서 뭐 사회이사, 뭐 감사, 뭐 이런 거를 했더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친문 그 단체들이 이재명 의원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했으면서 그 변호사비는 쌍방울 그룹에 이런저런 뭐 직책을 맡음으로써 받았다.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설이죠. 왜냐면 보통 상식에 어긋나니까. 이재명 의원 주변에 있는 7명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이런저런 그 역할을 맡아가면서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의 성과급, 인센티브, 이게 흘러가 들어간 과정, 그 다음에 대장동, 그 다음에 백현동도 마찬가지다. 구조들이 이재명 의원한테 흘러들어간 돈은 아무리 추적을 해도 없다. 근데 이런 돈들이 다 이재명 의원 측근들한테 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래서 제가 가능성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가능성, 측근들한테 다 몰아준 거죠, 그냥.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자기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 했던 김인섭 씨라는 사람한테 몰아준 거고, 이 사람이 백현동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거기서 70억인가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그 70억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혼자 다 그냥 챙겼을까요? 그런 의심이 들죠. 뭐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남시가 다 이런저런 규제 완화해주고 허가해주고 한 거거든요. 이것도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 이재명 의원이 그 몫의 돈이 저수지처럼 여기에 잠겨 있을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그렇지 않고 이재명 의원은 그냥 측근들한테 완전히 돈을 자기가 성남시장 때 가지고 있던 권한을 활용해서 돈을 거의 뿌리듯이 했을 가능성.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글쎄요, 뭐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의혹인데,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 분당경찰서가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했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근데 그걸 올해 2월 달에 성남지청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뭐 수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그걸 막았죠, 못하게. 그래서 박하영 차장검사라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올해 1월 달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박하영 차장검사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이걸 재수사하자고 했겠느냐. 들여다보니까 이건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 집권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이거 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라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그걸 막았다. 왜 막았을까? 자기가 보기에도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 아닐까? 범죄 혐의가 없다면 그럼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그 이재명 의원의 연관성,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서서히 드러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3명한테 집중적으로 간 이 후원금 인센티브, 이 문제를 비롯해서 뭐 지금 뭐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뭐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그걸 막기 위해서 8월 전당대회 당대표, 그걸 막는다는 의미는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당대표를 함으로써 민주당 전체가 정치 논리로 변질을 시키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정치 보복, 탄압, 이런 쪽으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출마하는 거고, 오늘 보니까 김두관 의원한테
세게 밀어달라 이렇게 해서 뭐 당대표 공식화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이제 8월 달인데 뭐 7월 달쯤에 출마 선언을 하겠죠? 그 전에 제가 보기엔 이재명 의원의 이 수사 적어도 한두 가지는 지금 검찰이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의원 잘못하면 소환도 못한 상태에서 금년 다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국회 9월 1일 날 시작되면 12월 말까지 국회 계속 열릴 텐데요. 그러면 국회 핑계대고 소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배지를 달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당대표까지 하려고 한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경찰이 이 수사, 뭐 검찰이 수사 지휘를 현재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완성하지 않으면 이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현금 흐름의 일부가 드러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